안녕하십니까. 제주 4.3 사건 재정립 10년대 교육정립위원장 이승학입니다. 오늘은 4.3 사건과 관련된 좌파 주동자 두 사람씩 엄선하여 소개하는 5번째 시간입니다. 남로당 제주도당 혁명투쟁위원장 김용관과 남로당 제주인민해방군 3대 사령관 고승옥 두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남로당 제주도당 혁명투쟁위원장 김용관은 제주 봉계 출신으로 일제감정기에 국민학교 교사로 재직했고 1945년 해방이 되자 전남 미군정청에 의해 1947년 1월 30일에 하기국민학교 2대 교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일명 김영관으로도 불리어졌으며 제주 봉계리 김용관을 중심으로 한 봉계리 출신이 공산주의 활동가 그룹이 7인 당파의 주 멤버이었습니다. 8.15 해방 이전에는 일본 노동조합 전국협의회 핵심이었고 1947년 애월면 학위리에서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위원장 안세훈 조직할 때 농무부장이었습니다.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제주민주주의 민족전선이 주관한 1947년 3월 1일 불법 시위 사건으로 민간인 6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당하자 남로당 공산주의 세력들은 이 기회를 철로의 찬수로 삼아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정치 세력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좌파 세력의 움직임을 배후에서 주도하여 갔고 장문의 지령서를 각 읍면위원회에 내려보냈습니다. 이런 방침에 따라 1947년 3월 5일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간부 수십 명이 제주 삼도리 김행백 씨 집에 모여 제주도 3.1 사건 대책 남로당 투쟁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여기에서 김용관은 위원장으로 선출이 됩니다. 제주 북국민학교에서 민주주의 민족전선이 주관한 3.1 시위로 전국은 혼란이 극도로 치닫더니 학위교 아동들이 교사 인솔라의 집단 시위에 참가한 관계로 1947년 5월 6일 김용관 교장에게 책임을 물어 미군정청에 의해 면직되었습니다. 3월 1일 불법 시위 사건으로 토록시에는 애월면 하기국민학교 교장이었는데 제주경찰서에 수감이 되자 하기국민학교 아동들이 제주경찰서에 면회를 갔다고 전해집니다. 공직자로서 신탁통치 찬성 운동을 주도 좌익 계열에 동조한 관계로 교장직에서 파면되었고 1947년 4월 포고령 제2호 위반과 군정법령 제19 사조를 적용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로당은 재헌위원 선출위원 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박헌영은 1948년 27 폭동을 일으키려는 지령을 내려보냈습니다. 이 지령에 따라 남로당 제주도당에도 폭동 지령문이 문서로 시달되었습니다. 1948년 1월 20일 새벽 3시에 남로당 조천지부에서 열렸던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불법 회의장을 급습한 경찰은 2월 중순부터 3월 5일 사이에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키라는 폭동 지령문을 압수하고 회의 참석자 중 106명을 검거했으며 당일 경호까지 63명을 추가 검거하였습니다. 남로당 비밀회의장이 경찰이 급습을 받아 많은 남로당원들이 연행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위원장 안세훈은 연행자들이 구칠 방법으로 시위, 석방 공작, 경찰서 공격 등의 방법을 고심하다가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월 26일 밤에 북제주 애월에서 당 간부들과 지역 대표들이 모여 비밀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정보를 알아낸 경찰은 급습하여 신속히 길목을 장악하고 포위망을 좁히다가 일시에 회의장을 덮쳤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안세훈, 김유한, 조몽구, 김용관, 김달삼 등 115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는데 연행 도중 김달삼은 관덕정 제주경찰서 부근에서 경찰이 감시가 허술함을 느끼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비춰 도망을 쳐 칠성통 친척집에 기어 잠시 숨어 있었고 조몽구도 금강약국에 숨었다가 남로당 뿌락지가 있는 제주 추구소에 도피하여 탈출하였습니다. 1948년 5월 10 총선거를 앞둔 미 군정에서 대한민국 임시위원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치범에 대한 대대적인 특사령을 내려 김용관은 4.3 사건 발발 이전에 석방되었습니다. 남로당 제주도당 내부에서 무장투쟁이 결정된 것은 1948년 1월 22일경 신촌회의에서부터입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당면 문제 해결 등 진로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주도당과 제주당 간부 및 각 연당 책임자 등 주요 간부만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2월 초순경부터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는 한 보름 동안 구자면과 조천면을 오가면서 여러 차례나 개최되었으며 최종 회의는 신촌에서 열렸습니다. 신촌회의는 연 3일 동안 밤낮으로 진행되었으며 항쟁파와 항쟁 반대파로 갈려 열띤 논쟁 끝에 경찰에 대한 반격으로 무장투쟁을 결정하였습니다. 항쟁파로는 김용관, 김달산, 문도배, 송필순, 김용근 등이고 항쟁 반대파는 안세훈, 조몽구, 김유한 등이었습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경 도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습격하는 이른바 4.3 폭동이 발생하자 김용관은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도 당부 책임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1947년 8월에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인민해방군이 경성되자 김용관은 선전부장이 됩니다. 김달삼은 인민해방군 사령관, 이덕구는 기동대 및 조천면 사령관이었습니다. 1948년 27 폭동 사건을 일으키고 난 남로당 조직이 비교적 잘 보존된 제주도당의 중앙당에서 선전부장 강문석, 군사부장 이중옥, 군사뿌락지 이재복과 남로당 전남도당에서 조창구, 이창욱 등 올구가 파견되었습니다. 1948년 2월 25일 조천면 선을리에서 남로당 제주도당은 이른바 구국투쟁위원회라는 것을 개편하고 위원장의 강규찬, 부위원장의 김용관, 군사총책으로는 김달삼을 선임하였습니다. 이때 중앙당 남로당 오르구는 이두옥이고 전남도당 파견 오르구는 조창구였습니다. 이때 중앙당 파견 올구 이두옥은 남로당 중앙당 군사부장 이중업이 가명으로 도와집니다. 1948년 7월 남로당 중앙당이 지령하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창건하기 위한 남만 전역에 지하선거가 열렸습니다. 4.3 사건이 벌어지고 있던 제주도에서도 주로 중산간 마을과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선거가 실시되었으며 백지의 이름을 쓰거나 손도장을 받아가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서명에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았으나 철창을 들고 중산간 마을에 내려온 남로당 인민해방군이 강요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가명을 쓰고 손도장을 누르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이런 백지 날인이 지하선거에 투표를 했다기보다는 산적으로 지지하는 서명에 동참했다는 인식을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김용관도 앞장서서 제주에서 지하선거를 무지 독려하였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돌발 이후 10월 24일 제주 월평리에서 남로당 민해청 여선동맹 농민위원회를 혼상하여 소련식 혁명투쟁위원회로 단일 체계화하여 김용관은 혁명투쟁위원회 지도부 3인 중의 한 사람이고
또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제주에 파견된 남로당 중앙당 오르구는 김서욱이고 전남도당 오르구는 이창욱이었습니다. 이때 군사총책은 이덕구였습니다. 김영관이 특징은 말할 때 입을 악무는 버릇이 있고 오른손 엄지가 잘려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고 전해집니다. 1949년 4월 1일 서기명 서홍리 살로룸에 있던 남로당 도당부가 제2연대 이대대의 직증 공격을 받아 당책 김용관, 선천책 김석환, 조직책 김양근, 총무책 김두봉 등 도당의 주요 핵심 간부들의 체포됨에 따라 남로당 조직은 전면적으로 파괴 상태에 빠지고 말았으며 4월 20일 한거 반항하는 남로당 제주위원회 위원장 김용관은 이연대 군인들에 의해 사살되고 말았습니다. 제주 4.3 사건 주동자 이다리 사람,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해방군 3대 사령관 고승옥은 남제주 대정면 부성리에 태어났으며 고향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대판 상업학교를 다니던 중 제2차 세계대전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징집 대상이 되어 중학교 4학년 1학기 수료자, 고등소학교 졸업자만이 지원하는 일본 해군 항공대 조종사 양성 제도인 해군 비행예과 연습생 교육을 받던 중 해방이 되자 고향으로 돌아와서 남조선 노동당 인민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경찰과 서북청년단에게 쫓기게 되자 도피자를 찾다가 모집 중인 국방경비대 제9연대 일기생으로 입대하였습니다. 고승옥은 군인이 된 이후에도 경찰에 가졌던 반감을 그대로 표출, 각종 행사 때는 충돌을 염려해 부대 자체에서 격리 조치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1947년 3월 1일 불법 시위 사건 직후 모슬포 주둔 국방경비대 제9연대 제1차 신병모집대 대정 출신 고승옥, 문덕호, 정두만, 유경대를 사병 뿌락치로 입대시켰으며 그해 5월경 제주도에 내려온 남로당 중앙당이 올구 이명장을 통하여 전라남도 당부에 가서 그 지도 문제와 활동 방침을 지시하여 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직접 수차에 걸쳐 지시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답이 없었으므로 독자적인 선을 확보하여 남로당 대정면당 부서를 통하여 지도하여 오던 중 뿌락치 정두만은 일본으로 탈출하고 유경대는 군기대로 전속하게 되자 나머지 이명, 고승옥, 문도고에 대해서만 지도를 계속하여 왔었습니다. 1948년 3월 중순경 전라남도 남로 당부에서 제주도 당부로 올구 이동무를 파견하여 무장방적 지령과 함께 활동이 조주한 국방경비대 뿌락치는 제주도 당부에서 지도할 수 있으니 무장방격의 국방경비대 구연대를 최대한으로 동원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여 왔습니다. 남로당 제주도 당부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남도당부의 지령을 받고 같은 해 3월 15일 제주도 파견 올구를 중심으로 회합하여 첫째, 남로당의 조직 수호와 방어의 수단으로 둘째, 단선 단정 반대 구국 조선인민공화국 투쟁의 방법으로 전 제주도민을 걸기시켜 무장방격을 전개하기로 하고 그 준비 및 실행 계획을 옮기게 됩니다. 준비기관으로 3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했으나 후에 4월 2일까지 자동 연장하여 남로당 제주도당 투쟁위원회 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투쟁에 필요한 200명 예정의 자위대를 조직하여 보급과 무기준비 선전사업 강화 등 책임을 분담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폭동 시기는 4월 3일 오전 2시에서 4시 사이로 정하고 제주 성내 특히 감찰청과 제1구 경찰서는 국방경비대가 담당 분쇄하고 도내 14개 경찰시설은 인민유교대 및 자위대 400명을 배치 습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국방경비대 제9연대 뿌락지 고승옥에게 첩자를 보내어 의견을 들으니 무장 반격에 동원 가능한 병력수를 문의한 결과 800명 중 400명은 확실성이 있고 200명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반동은 주로 장교급으로서 하사관까지 합쳐도 18명이므로 이들을 숙청하면 문제없으니 병력 동원에 필요한 차량 5대만 보내달라는 요청과 함께 만약 배차가 안 될 때에는 도보라도 습격에 가담하겠다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주감찰청 및 제1구 경찰서는 거점 분쇄는 국방경비대 제9연대가 투쟁 불참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국방경비대 공작원인 고상희 청책이 습격 지령을 전달하기 위하여 국방경비대 9연대에 사병 뿌락치를 만나러 갔던 바 고승옥, 임동욱 뿌락치명은 9연대 영창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남로당 장교 뿌락치 문상일 중위를 만나본 결과 국방경비대는 문상일 중위를 중심으로 하는 남로당 중앙당 직속이 장교 뿌락치 정통조직과 고승옥 하사관을 중심으로 하는 사병 제주 출신 지방 뿌락치 등이 체포로 되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문상길은 얼마 전에 고승옥 하사관으로부터 앞으로 있을 4.3 무장투쟁의 경비대를 동원 참가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남로당 중앙당 지시가 없어서 거절하였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국방경비대 공작원은 직접 제3, 제4 동참을 요청하여 보았으나 문상길은 여전히 중앙당 지시가 없다고 하며 거절하여 결국 국방경비대 동원은 불가능하였고 따라서 거점 분쇄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고승옥은 제9연대를 탈영해서 남로당 제주도 인민해방군에 합류했습니다. 제주도 인민해방군에는 경비대에서 탈영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고승옥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승옥은 1948년 5월 20일 발생했던 경비대 41명 탈영 사건 당시 모슬포 주둔 제9연대를 탈영한 것이 아니고 제주농업학교 주둔지에서 근무하던 중 6월 18일 벌어진 박진경 제11연대장 암살 사건 이후 이에 연루될 기미를 보이자 제9연대 사병 2, 3명과 함께 탈영 입단했다고 전합니다. 고승옥이가 인솔한 인민해방군 부대는 최고로 무장을 많이 하여 애월면 놀이오른 개남밭 골짜기에 매복하였다가 1949년 3월 9일 이곳을 지나가는 제6여단 유격대대 1개의 중대를 기습하여 소총 40여 정을 탈취하였습니다. 남로당 인민해방군 군사총책 2대 사령관 이덕구가 1949년 6월 7일 화북지대에서 출동한 서북청년단 출신이 김영주 경사와 모두 서북청년단 출신 경찰대원 10명, 젊은 민보당 10명에게 포위되어 사살된 후 그 후임으로 고승옥은 남로당 군사총책 3대 사령관이 됩니다. 한라산이 남로당 잔비 100여 명은 6.25 한국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7월 어느 날 한라산 아지트에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때 고승옥, 백창원, 송원병 등 지도부에 있던 3명은 대피 생활을 하며 인민군이 목포까지 왔으니 제주도에 상륙한 이후에 나가야 한다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앞에 각 명단 책임자도 도당의 대책을 지시받기 위해 몇 번 가도 그때마다 도당에서는 대피 생활만을 하라고 지시를 내렸으나 일부 젊은 잔비들은 구국 투쟁이 4.3을 일으킨 영웅적 전통을 소극해서는 안 된다. 매일 공격을 해야 한다. 우리가 부모 동기간 다 버리고 산에 올라온 건 투쟁을 목적으로 올라온 건데 최고 간부들은 투쟁을 포기하고 대피 생활만 하라는 게 옳지 못한 짓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에 허영삼, 김성주 등이 주동이 되어 고승옥, 경비대 구현대 뿌락진 출신 등 세 사람을 포박했고 그 이튿날에 인민재판에 붙여 사상적으로 빈약하다, 소극적이다, 투쟁력이 상실되었다, 당신들 때문에 투쟁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위대한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서 당신들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칼로 살해하였습니다. 고승옥은 제9연대 탈영병 출신이 남로당 인민해방군 사령관으로 남로당 빨치산들에게 처형당한 특이한 반란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날로 안당면 상창리 출신 허영삼이가 남로당 반란군 당책이 되고 잠비 사령관은 조천면 와울리 출신 김이봉이가 됩니다. 그 한라산이 남로당 잠비들은 남하하는 북한 인민군들이 곧 제주도에 상륙할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지속적인 습격을 하였고 제주도 좌익계 민간인들은 7월에 들어서자 소규모이긴 하지만 제주를 비롯하여 강면 단위로 인민군 지원 환영회를 조직하여 남로당 빨치산들을 지원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